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 들어갈 텐데요. ITQXL 함수 들어갈 텐데 잘 나오는 함수에 대한 일단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의미부터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과정 먼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요 과정 이해하시면은 실제 문제풀이에서 이 함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함수 사용법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결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들으시기 전에 혹시 주소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다면은 제 유튜브 강의, 엑셀 강의 가셔갖고 주소의 사용법 반드시 듣고 오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붙은 거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때 조금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고 요 정도 함수 이해하시게 되면은 ITQ에서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웬만한 거 다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ITQ는 의외로 함수가 간단해요.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오늘 다 설명 못 드리면 내일까지 해갖고 요 녀석 함수 다 설명드리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역형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um, average, max, min, count, counter. 의미가 뭘까요? 예, sum은 합계하실 때 쓰시면 되시겠죠? 에버러지는 평균 구하실 때, 얘는 최대값 나올 때, 얘는 최소값 나올 때, 최소값 구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개수인데 무슨 셀의 개수? 숫자 셀의 개수입니다. 숫자 셀 개수를 의미하시고 얘도 개수를 구할 때 쓰는 함수인데 얘는 숫자 문자를 가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갖고 숫자 문자 셀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런 함수 나오시게 되면 꼭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수만 찾으셔갖고 바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시 한번 보여드려 보죠. 예를 들어서 예,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장비의 합계를 구해라. 자, 문제 뭐라고요? 출장비의 합계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치는 겁니다. 출장비의 합계를 구하십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셀에 갖다 놓고 함수를 사용하실 때 fx 누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강사마다 가리키는 사람이 방법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는 치고 에버러지 치라고 av까지 치고 뭐 그런 다음에 밑에서 찾은 다음에 fx 누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커말이라든지 커말 1급까지 도전하시려고 그러시면요. 웬만하면 함수 마법사 쓰는 게 좋습니다. 손 수동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오셔갖고 원래는 함수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데 모르시겠거든. 모두에다 갖다 놓고 A, B, C, D에 내가 함수 명칭에 A자를 붙게 되면 A자로 갈 거고 B자로 붙으면 B자로 가고 C자 누르면 C자 가고 D자 누르면 D자 가는 거 보이시죠? 이래 갖고 찾아내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계면 아까 썸이었잖아요. 그러면 S자 누르셔갖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리시면 SUM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SUM 찾으셨으면 영역이 두 칸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일 첫 칸, 두 칸, 그리고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냐면 255개까지 이 칸들이 나열될 수 있어요. 함수 마법사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로도 생각하지 마시고 콤마도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리킬 때 보면은 제가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콤마를 써라, 가로를 닫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여러분들 갈로나 콤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려면은 함수 마법사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썸이든 에버러지든 맥스든 두 칸을 이용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으세요. 이 두 칸을 이용할 때는 내가 잡으려는 범위가 연속되지 않고 따로 떨어졌었을 때 이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이런 함수 나오시게 되면 영역형이면 예를 들면 출장비 합계면 출장비 블럭 잡아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요 썸, 에버러지, 맥스, 민, 카운트, 카운터는 여러분들 함수만 찾으셔갖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무엇만 잡으면 된다? 예, 범위만 잡으면 된다. 첫 번째 칸에 범위만 잡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범위의 합계, 범위의 평균, 범위의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녀석은 함수가의 종류는 좀 다릅니다. 썸은 수학적 함수고 에버러지는 통계적 함수고 뭐 맥스도 통계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함수들은 영역형 함수다. 영역만 잡으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6가지 함수를 이미 다 배우셨다. 일일이 예시는 다 안 보여드리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상세한 설명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영역과 조건이 붙은 이 뒤에 영역 뒤에 if가 붙는 함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count if. count가 개수죠. 뒤에 if가 붙어갖고 조건에 맞는 개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넣는 칸이 두 칸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작업하시라고요? 예, 넣는 칸이 두 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얘는 넣는 칸이 두 칸이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조건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을 쓰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을 쓰실 때는 요게 이상이다. 그렇죠? 이상. 그런 다음에 요거는요. 이하라고 부르는 녀석. 요 녀석은 초과. 요 녀석은 미만.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은 아니다라고 부르는 녀석이니까 요 조건과 잘 연결하셔갖고 만드시면 되시겠고, 조건 앞뒤로 따옴표를 쳐주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따옴표 안 치시게 되시면 그 뒤에 무슨 뭐 숫자 연결, 함수 뒤에 글자 연결하실 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습관을 들이십시오. 조건은 앞뒤로 따옴표로 연결해 준다. 이렇게 조건은 앞뒤로 따옴표로 연결해 준다라는 게 카운트 if고, 그런 다음에 썸 if 에버러지는 똑같아요. 조건 범위 조건 들어가는 것까지 똑같은데 썸 if 다음에 에버러지 if하고 썸 if는 한 개가 더 들어갑니다. 무엇이? 자, 요 녀석은 카운트 if고요.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버러지하고 썸 if는 에버러지 if하고 썸 if는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간다? 계산될 범위가 들어간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것도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사원 과장으로 할게요. 과장 대리로 하겠습니다. 대리가 좀 편할 것 같네요. 편한 건 없네요. 똑같죠. 대리의 출장비 합계를 알고 싶습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대리의 출장비 합계입니다. 뭐의 출장비 할게요? 대리의 출장비 할게요. 대리의 출장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이 붙죠. 그렇죠? 그냥 학계만 하라고 그러면 아까처럼 썸을 쓰시면 되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대리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문제에서 썸 if 함수를 쓰십시오라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 가셔갖고 또 F 누르신 다음에 썸 다음에 보시면 썸 if가 나오는데 썸 if는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온 적이 있었나? 하여튼 요거 나중에 혹시 썸 if가 나오게 되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썸 if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넣는 칸이 3칸이 나타난다고요.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조건 범위. 어디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을 따지려는 거는 직급에서 대리인지 사원인지 과장인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블럭 잡으시고 내가 여기다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조건이 대리입니다. 그렇죠? 합칠 부분은 출장비 합계죠? 이렇게. 말 되시죠? 여기서 대리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서 합쳐라. 그래서 대리에 해당하는 출장비 합계. 썸 if, 에버러지 if는 똑같고요. 카운트 if는 여러분들 합칠 범위가 없어진 거고 그냥 조건 범위하고 조건만 들어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인 그 출장 횟수가 몇 번 있었는지 구하십시오라고 문제가 나온다. 어떻게 해요? 문제도 만들어 드리면서 나중에 연습하시게.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인 횟수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치게 되면 조금 크게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개수를 세리는 거죠. 횟수는 개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다 세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5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5일 이상인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뭘 써야 된다? 카운트 if를 써야 된다. C자 누르셔갖고 밑으로 조금 더 내리시면 카운트 if가 보이실 거세요. 자, 들어가신 상태에서 두 칸 나타나는 거 맞죠? 어디가 조건 범위예요? 여기가 조건 범위죠.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이니까. 그런 다음에 조건이 뭐가 된다고요? 큰 따옴표 앞뒤로 묶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기호가 부등호는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 몇 회 있었다고요? 2회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6일 한 번, 5일 한 번. 그래서 2회가 있었던 거 맞으시죠? 그래갖고 요 조건 범위,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하고 조건만 들어가시면 되시겠고, 썸 if, 에버러지 if는 조건 범위, 조건 계산된 범위, 계산될 범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요 함수들 나오셨을 때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함수로 많이 나오는 게 D자 함수죠. D자 함수 매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D자 뒤에 에버러지, 맥스, 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역형 함수가 붙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D자 함수가 나오시게 되시면은 요 녀석은 어떻게 쓰신다? 요것도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커말 1급 같은 거 강의 지금 올려드리면 이렇게 적어드리진 못하지만 ITQ는 요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자료, 입력 자료라고 할게요. 입력 자료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번호. 세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은 앞에서 만들었던 count if, sum if하고 다르게 반드시 범위로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 함수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뒷잠수로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뭐 한번 해볼까요? 영업부에 요게 지금 그거죠. 뒷섬이네요. 예. 사원의 출장 일수를 합계해라. 사원의 출장 일수를 합계해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먼저 뒷자 합계니까 썸이 들어가는데 문제 보면 뒷섬 써라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 들어가셔갖고 여기서 뒷자 누르시게 되면 뒷자로 쭉 나타나는데 뒷섬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ABCD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뒷섬 누르셔갖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세 칸이 나타나는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입력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적어드렸죠? 입력 범위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입력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신 거예요. 나머지 거는 다 함수가 되시는 거고. 맞으시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입력 범위 자료 여기서 여기까지 무조건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ITQ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매겨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걸 따르게 쓰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브이로그과 쓰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죠, 여러분들? 출장일수의 합계죠? 맞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에 있다? 6번에 있습니다. 라고 6번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건인데 조건이 뭐예요? 대리죠. 그래갖고 대리가 아니죠. 여기죠. 사원이죠. 그래갖고 직급이 사원. 요렇게 반드시 항목과 밑에 있는 걸로 조건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대리 직급이 대리인 출장일수의 합계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니까 항상 ITQ 문제에서는 이 항목과 밑에 있는 것들이 연결된 상태로 뒷잠수를 출제합니다. 원래 이렇게 뒷잠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컴마 2급이나 컴마 1급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드는 경우도 꽤나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 그럴 일 없으시니까 요거랑 연결된 것이 조건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렇게 블럭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온다? 11일. 예, 사원이 출장 간 날들은 11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뒷자 함수는 D썸이든 D에버러지든 D민이든 의미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D자는 입력 범위, 구하고자 하는 열번호, 조건 범위 똑같고 에버러지도 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대신 얘는 합계가 나오고 평균이 나오고 최대가 나오고 최소가 나오고 기타 등등등등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이해하시게 되면 D자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시간 함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위크데이가 뭐예요 그러시는데 위크데이를 단독적으로 쓰는 문제는 잘 안 나오세요. 그리고 위크데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무슨 뜻이냐면요.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면 요일을 숫자로 반환합니다. 이 의미가 위크데이에 대한 정확한 뜻이에요. 자, 그럼 위크데이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거 문제 나오게 되면 추주하고 같이 쓰이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날짜 시간 함수까지만 설명드리고 내일 문자 함수 내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 갖고 내일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주말 동안 제가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문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위크데이는 요일을 숫자로 반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이냐? 자, 한번 요것만 위크데이만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W 누르게 되면 위크데이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자, 넣는 칸은 두 칸입니다. 대상 찍으시고요. 여기는 0, 1, 1, 2, 3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1을 쓰냐, 2를 쓰냐, 뭐 그 방법에 대해서 3을 쓰냐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2 쓰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것도 문제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ITQ에서는 무조건 2 씁니다. 뭐 커말에서는 1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요일을 세릴 때 어떻게 세리시나요? 예, 여러분들 요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나라는 2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일을 얘기할 때 어떤 나라는 1 월화수목금토까지 이렇게 이런 순으로 얘기하는 나라에서는 1을 쓰시면 되시겠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갖고 그 날짜의 요일에 맞는 숫자를 반환시켜 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날짜 제일 처음에는 날짜 찍으시고 그 다음에는 뭘 찍으시면 된다? 내가 그 날짜를 숫자로 반환하게 되는 유형을 쓰시면 되는데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들어가는데 그냥 ITQ에서는 2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가고 2를 쓰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나요? 6이 나오죠? 이거 날짜 찾아보면은 월화수목 토요일이에요. 밑으로 쭉 끌게 되면은 6 나오고 6 나오고 2 나오는데 요거 날짜 찾아보면 화요일입니다. 여기 날짜 나오네요. 벌써 이렇게. 그렇죠? 토요일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1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크데이 한번 또 다시 써볼게요.
똑같이 쓰고 여기서 1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게 보면 7이 나오죠? 예. 여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월일 때 1이 나오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화일 때 2가 나오고 수일 때 3이 나오고 목일 때 4가 나올 거고 금일 때 5, 토일 때 6, 일일 때 7이 나오는 개념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 요 밑에 요 녀석은 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1일 때 1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월일 때 2가 나오고 화일 때 3이 나오고 수일 때 4가 나오고 목일 때 5가 나오고 금일 때 6이 나오고 토일 때 7이 나옵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날짜는 어떻게 세리신다고요? 월부터 그 일요일 방식으로 세리는 거니까 대상 날짜 찍으시고 그 밑에 얼마 쓰시면 된다고요? 2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쓴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통 위크데이는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고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추주라는 함수하고 같이 나와요. 추주는 1년 번호에 따른 값매기기라는 함수인데 그 개념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일요일쯤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크데이는 이렇게 쓴다. 자, 어떻게 쓴다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어떻게 쓰시라고요? 위크데이는요? 넣는 칸이 몇 칸 나타나는데? 2칸이 나타나는데. 자, 위크데이는 넣는 칸이 몇 칸 나타난다고요? 2칸 나타납니다. 처음에 못 쓰시고 날짜 셀 찍으세요. 해당 날짜 셀 찍으시고 두 번째는 얼마 쓰시라고? 2 쓰시게 되면 위크데이는 끝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위크데이는 요일을 숫자로 반환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2월 먼서 데이는 얘는 연이죠? 얘는 월이고요. 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단순하게 날짜 셀만 찍으시면 된다. 뭐만 찍으시면 된다고요? 넣는 칸도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얘는 뭐만 찍어라. 날짜 셀만 찍으면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이 2023-04-071이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2열을 썼으면 2023이 나올 거고 먼스를 쓰면 4가 나올 거고 데이를 쓰면 7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연월일 뽑아낼 때 쓰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갖고 모두에 가갖고 예를 들면 데이자만 쓰겠습니다. 데이자 쓰게 되면은 데이트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보시는 것처럼 얼마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일에 해당하는 거는 7일밖에 없으니까 7이 나온다는 얘기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문자 함수하고 기타 함수 요게 좀 설명이 길어지고 얘도 설명이 조금 길어지고 얘 길어지니까 요 나머지 9개 함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말에 일이 잡힌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주말에 혹시나 못 올리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주갔다 깨나도 이거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수 요 정도만 준비해 가시게 되면은 누구나 다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오늘은 문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함수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기본적인 의미 첫 번째 시간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